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의사 김지윤입니다. 저는 북한 이탈 주민이에요. 북한에서 정진의학대학을 졸업을 했고 한 10년 정도 의사 생활을 하다가 탈북을 했고요. 지금 한국에 와서는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방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북한에서 10년 정도 의사를 했으면 탈북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분들께 제가 의사였기 때문에 탈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요. 북한이 정말 힘들었던 때 저는 소아과 입원실을 맡아보는 의사였어요.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해서 북한에서 제가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을 살리지 못할 때 그때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북한을 떠나게 된 몇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그렇게 저는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왔고 중국에서 몇 년 동안 살게 됐죠.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빨래도 해주고 농사일도 도와줬고요. 그러다가 공안에 붙잡히기도 했고 이후에 시내로 들어가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북경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북경에 와서 파출부로도 일을 했고 도시락 장사도 했고 또 민박집에서 빨래하는 일도 했고 손님을 부르는 호객 행위도 했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제가 북한에 있을 땐 감히 생각도 못했던 대한민국을 알게 됐죠. 내가 받았던 교육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이 사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결국은 한국으로까지 오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이 제2의 인생을 다단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다단계를 뭐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네트워크 회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외래어라는 거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북한에서 살다가 네트워크 회사라는 이 단어에 제가 굉장한 매력을 느꼈던 거예요. 와, 내가 외국계 회사에 취직을 하나 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갔죠.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실제 부닥치는 그 환경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정착금을 다 날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피땀을 흘리는 것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을 했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과연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한의사죠. 제가 배웠던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한국에서 한의사 자격을 받으려면요,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쳐야 됩니다. 국가고시 시험을 치려면 의대를 졸업했다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절차를 받으려고 하니까 보건복지부 공무원께서 저한테 자격증이 없으면 북한에 갔다 오세요. 달러 가지고 갔다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황당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인생이 허물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대학 7년, 의사생활 10년, 17년이라는 제 보건의료 경력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기가 끝인가 보다. 내가 희망을 안고 이 사회에 왔는데 살 떨리는 공포를 다 물리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끝인가? 살아서 못하지? 삶을 놓아버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유서를 썼고 모든 걸 정리를 하는 시점까지 오게 되죠.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삶이 마지막을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나온 삶이 주마등처럼 흘러간다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아실 것 같아요. 쭉 그냥 휙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북한에서 정말 아무것도 못 먹고 연속 8일, 제가 의사입니다. 연속 8일을 아무것도 못 먹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안 죽었어요. 국경을 넘을 때 총소리가 빵빵 터지는 속을 뛰어서 넘었습니다. 그래도 안 죽었습니다. 중국에서 동남아에서 2번이나 감옥에 갇혔고 북송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도 목숨은 저를 비껴갔습니다. 저한테 삶을 거둬들일 순간은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동안 제가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뜻한 방이 있죠. 찬물, 더운물 나옵니다. 냉장고, 세탁기, 뭐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환경이 예전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음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지?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욕심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래야 돼. 그 욕심 때문에 마음이 조급했고, 조급하다 보니까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게 됐던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엇보다도 북한에 두고 온 아들한테 책임성 높은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 다시 아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국회 청문을 냈고,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시켰고, 대학 공부를 다시 하게 됐고, 저는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에 합격을 하면서 결국은 한의사가 되고 한의원을 개업을 하게 됩니다. 네. 한의원 문 딱 열면 어떻습니까? 환자가 물밀듯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병원 문 열었는데 환자가 왜 안 오지? 대출은 어떻게 갚아야 될까? 직원 월급은 어떻게 해야 될까? 북한에 있는 아들한테 돈도 좀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좌절감이 또 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 저와 함께 일하던 우리 직원이 저한테 바로 김미경 학자님 강의를 저한테 추천을 해줬어요. 원장님, 이 선생님 강의가 되게 재밌고요, 되게 좋은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렇게 저는 내 인생이 가장 깜깜할 때 김미경 학장님 강의를 접하게 됩니다. 눈이 번쩍 뜨였어요. 뭐에 놀랐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김미경 학장님께서 명문대 졸업하셨죠. 작곡가. 네, 그렇게 하고 학원을 열으셨대요. 근데 26살에 학원을 열고 그 학원을 살리려고 전단지 돌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야, 명문대 졸업하면 당연히 뭐 학원에서 학원 학생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자기한테 주어지는 삶은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때 학장님 강의를 그렇게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그냥 문만 열어놓고 얼방자 틀고 앉아있으면 환자 오는 줄 생각했었던 거거든요. 그때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내가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시작했죠. 이후에 힘이 들 때마다 학장님 강의를 들었고, 한 10수년 동안 굉장히 많은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TV쇼, 그 다음에 유튜브 강의 엄청 많은 강의를 듣다가 재작년 8월에 리프트라는 학장님 책을 접하게 됩니다. 또 완전 다른 세계, 그 전에 듣던 강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고요. 현재 우리 앞에 부닥친 이 현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또 새로운 현실, 내가 감히 그냥 내 책에서는 볼 수 없던 그런 현실을 느끼면서 이 책에서 제가 나는 그럼 한의사로서 만약 다른 그 시스템이 주어진다면 내가 병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방송에서 학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학장님께서는 방송에서 제 이야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주셨어요. 굉장히 감동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제가 존경하던 분이 제 이야기를 너무 따뜻하게 들어주시니까 너무 좋았죠. 근데 그보다 더 좋았던 거는 강의 끝나고 방송이 끝나고 뒤에서 그 휴게실에 있을 때 학장님께서 저한테 책 쓴 거 없어요? 책 쓴 거 있으면 하나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책 안 썼는데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책도 안 쓰고 뭐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내 이야기가 책이 될 수도 있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책을 써야 되겠다. 그 해 바로 그때 11월에 방송을 했고 12월에 브런치를 등록을 하면서 조금 글을 쓰기 시작했더니 10개월 만에 제가 에세이를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심지어 황성하게도 학장님께서 에세이에 추천사까지 써주셨어요. 추천사 잘 안 써주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고마웠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거듭났죠. 2020년부터 저는 열정 대학생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강의를 들었고요. 저는 강사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학장님께서 그 강의를 재미있게 깔끔하게 하는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제가 1과 2, 그 1기와 2기 2개 다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배웠고 올해 제가 모 대학의 그 교수 채용 공고에 응시까지 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이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의사이긴 하지만 저는 법학 박사과정을 올해 지금 이번 학기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올해 논문을 쓰게 될 건데요. 가까운 시기에는 제가 한의원에서 환자들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고요. 또 먼 앞날에는 제가 법학 박사가 돼서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들을 하게 되겠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실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 가운데는 내가 원하는 선택도 있고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떠밀려 하는 선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택들을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제가 딱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은 혹 내가 원치 않는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서 제가 한 선택은 포기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 때도 있고 좀 장애물도 있을 수 있잖아요. 힘들면 어때요? 조금 쉬었다 가면 되죠. 어려움이 생기면 어때요? 조금 돌아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겠다는 열정과 목표 지점에 조금 늦더라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그 열정만 있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MKYU에서 저는 그 새로운 시작을 지금 하게 됐고요. 그 길에는 여러분들도 함께 할 거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저와 함께 하게 될 2022년 MKYU 여러분들이 그 삶도, 여러분들이 미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